아드님께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부모님이 이제 빌라를 살려고 하시는 경우가 지금 생기니까 아파트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좀 선택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84년생 42살 미혼의 남성입니다. 겨울에 집에서 패딩 입고 지내는 부모님에게 따뜻한 집을 마련해 드리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70년 넘게 평생을 모으신 돈인 만큼 부모님이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찾고 싶습니다. 매일 출퇴근길에 월부 방송을 듣고 사연들을 보면서 글을 수십 번 썼다 지웠다 반복을 하다 2년 만에 용기를 내어 사연을 다시 씁니다. 사연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서울로 혼자 올라와 재워주고 먹여주는 곳이면 어디든 일하시며 한겨울에 반팔로 지내셨다고 합니다. 예전에 민주화운동 시기에는 광주 사람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 본적을 서울로 옮기고 사투리도 고치며 힘든 시절을 버텨내셨어요. 그 이후에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걸 다 하신 슈퍼맨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 역시 서울로 올라와 할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며 고된 시집살이를 하셨어요. 두 분 모두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오셨기에 자식으로서 반드시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미아동 단독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겨울에 너무 추워서 실내에서 패딩을 입고 지낼 정도로 정말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세요. 부모님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깔끔한 빌라를 원하시는데 위치가 나쁘지 않으면 오래됐고 위치가 좋으면 터무니없이 비싼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77세로 최근까지 경비 일을 하시다가 실직을 하셨고 어머니는 예전에 쓰러지신 이후 쉬고 계세요. 두 분은 소득 없이 115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이 들기 전 편하게 살 수 있는 집도 좋지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도 좋아 보입니다. 제가 돈이 많은 아들이었다면 매달 생활비도 드렸을 텐데 항상 받기만 한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부모님이 편안하고 따뜻한 집에서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시는 거예요. 연금만으로 빠듯하게 사시기보다 작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따뜻한 주거 환경 속에서 매일을 평온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부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도와주세요. 요 가계부는 뚜벅이님의 가계부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부모님 자산이 있습니다. 부모님 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보증금이랑 뭐 예적금 들어놓으신 거 그게 지금 2억 6천 정도 대출 다 제외하고 2억 6천 정도 순자산으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월 소득은 연금으로 한 115만 원 정도 지금 이렇게 있으십니다. 여기서 지금 2억 6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신 편이고요. 그리고 뚜벅이님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 지금 뚜벅이님 같은 경우는 전세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전세 대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모아둔 돈 빼면은 지금 현재 순자산으로 한 6,400만 원 정도 있으시고요. 예비 배우자분과 지금 함께 거주하시면서 월 소득은 한 540만 원 정도 되시고 여기 이제 대출이자 뭐 이런 생활비가 한 300 정도 쓰고 계시네요. 그리고 월 저축은 한 200 정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월 수입은 연금으로 115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종잣돈은 2억 6천만 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살 집으로 편안하고 넓은 빌라를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주택연금이 나오는 아파트를 사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노후가 자녀로서 가장 큰 걱정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앞으로의 삶이 결정되기에 저 혼자 생각하기엔 좀 불안합니다. 부모님의 남은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시면 좋을까요? 지금 부모님께서 지금 거주하는 곳이 지금 너무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이사를 하고 싶어 하셔요. 근데 부모님들은 깨끗하고 약간 신축이면서 그런 빌라를 사고 싶어 하시고 하지만 우리 아드님이 봤을 때는 그래도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그래도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아파트를 사셨으면 하는데 이게 지금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SOS를 치신 거죠.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뚜벅이님. 네,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빌라를 가고 싶어 하세요? 네, 아예 뭐 아파트나 이런 데 살아본 적이 없으시고, 네.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시니까, 지금 자본으로는 빌라밖에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파트는 왠지 많이 비쌀 것 같으니까 우리는 네, 아파트를 갈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아, 네네. 아,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보셨잖아요. 아파트가 더 좋을 것 같다고 부모님한테. 네. 네. 근데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그 말에 대해서? 잘 들으라고 안 하시고요. 또 약간 그 소형 평수를 제가 말씀드렸더니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짐을 줄이는 거를 되게 힘들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일단 그럼 제가 유두님께 네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뚜벅이님 안녕하세요. 권혜드입니다. 네. 이 소중한 기회를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써주신 맞아. 것만으로도 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좀 솔루션을 정말 자세하게 준비를 했어요. 일단 저는 먼저 소형 아파트에 거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은 뭐 아파트나 빌라나 크게 차이가 크진 않아요. 오히려 거주 만족도는 빌라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같은 금액으로 넓은 평에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지금이 아니라 이제 미래거든요. 네.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네. 좀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럴 때 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빌라는 잘 안 팔리거든요. 네. 물론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는 아파트보다 더 가격도 비싸고 더 잘 팔릴 수 있는데 빌라의 재개발 같은 경우도 서울 중심부도 아직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은 상황인데 재개발 그 흐름이 오기까지란 저는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파트는 소형이더라도 팔리긴 팔려요. 지금 부모님께서 2억 6천을 그래도 잘 모으셨어요. 조금 대출을 일으켜도 되지만 저는 대출을 일으키기에는 조금 소득도 없으시고 이제 연금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하고 그냥 2억 6천으로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그런 아파트를 미리 좀 찾아봤는데요. 네. 그 쌍문동 아세요? 쌍문동 저도 거기를 봤어요. 네, 이제 미아 쪽이 이제 강북이 위쪽에 있고요. 그 한강을 중심으로 네. 그 위쪽에 이제 강북 지역인데 그 강북 지역에서도 가장 상단에 있는 서울의 상단에 있는 지역이 이제 강북구입니다. 네. 네, 강북구에는 뭐 수유동도 있고 뭐 번동도 있고 미아동도 있고 여러 가지 동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도봉구의 쌍문동이라고 있어요. 바로. 네. 네, 바로 옆에. 근데 여기에 아파트들이 정말 택지처럼 균질하게 거주 환경이 되게 좋은 상황으로 펼쳐져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쌍문동에 그 2억 6천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 2개짜리 10평대 아파트가 있어요. 방 2개짜리? 네, 방 2개짜리도 살 수가 있어요. 쌍문동에. 혹시 쌍문동 가보셨을까요? 네, 제가 사는 곳이 가까워가지고 아, 그렇군요. 지나다니면서는 많이 네. 봤어요. 쌍문동이 서울에서는 입지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크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수익성이나 앞으로 이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이런 관점보다 오히려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그렇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2억 6천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역이 어딜까? 부모님께서 이제 앞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미아동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미아동에 친구들도 많고 거주 만족도는 좋으실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미아동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지금 종잣돈 2억 6천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가 어딜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전 쌍문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그 2억 6천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지역도 있거든요. 물론 경기도로 나가면은 조금 더 평형도 넓고 그런 아파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경기도 쪽으로 나가면은 나중에 그 아파트 가격도 더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것보다 부모님의 행복이 더 중요해요. 쌍문동에 행복하게 지금 친구들도 옆에 있으니까 그래 네. 거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거를 말씀 한번 드렸고 네. 또 경기도도 저도 봐서 그 두 개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뭐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돈으로 갈 수 없다고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네, 그래서 또 걱정되는 게 저도 쌍문동에 그 아파트를 딱 지금 봤거든요. 2억 그 6천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를 봐서 네, 네, 그거를 가셨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이사를 만약 하게 되시면 네. 이제 헌금이 아예 없게 되시는 거잖아요. 네. 연금소득으로만 살아가시다가 네. 나중에 평생 그냥 거기서 살으셔야 되는 건지 네, 네. 아니면 뭐 차후에 또 이사를 또 한 번 또 하셔야 되는 건지 막 이런 게 또 걱정이 돼가지고
이해했어요. 제가 일단 아파트를 사셨으면 하는 솔루션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이제 수도권 서울에 공급 물량이 없어요. 네네. 그러면 전세 가격이 꽤 많이 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단독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나 거주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세가를 계속 올려주면서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사를 계속 다니거나, 그쵸. 낮춰서 또 다니거나. 그렇죠. 이사도 2년 혹은 4년에 한 번씩 가시면서 네. 거기에 전세금도 계속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이사 없이 계속 좀 편안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들이 네. 지금 가격이 2억대인데 과거에는 4억대까지 올라갔었던 아파트예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네. 결국 서울 아파트는 과거에 가장 높은 가격을 이제 정고점이라고 하는데 네. 대부분 아파트들이 정고점을 다 뛰어넘거든요. 아, 네. 그럼 이걸 장기 보유했을 때 네. 4억 정도는 충분히 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움직이면은 또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나 조금 더 좋은 아파트 가면 안 될까? 뭐 평형을 좀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모두 가질 수는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뭐 넓은 평형, 네. 그리고 뭐 좋은 아파트, 네. 새 아파트, 네. 이런 부분은 선택의 문제예요. 네.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소유하는 거는 저는 부모님의 상황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세가 올라갈 때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런 게 좀 안 보여서.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거를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출이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나중에 주택연금으로 돌렸을 때 네. 평생 이제 이 주택에서 연금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노후에 대한 준비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주택연금에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100만 원씩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내 실거주 집에서 주택연금까지 나오면은 그 두 분께서 거주하는데 뭐 크게 불편함 없이 생활비 측면에서 확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 부모님께서 이제 일대기를 좀 써주셨잖아요. 좀 희생하시면서 사셨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마음이 너무 여리셔가지고 네. 돈을 되게 많이 띄셨어요. 저 어릴 때부터. 네. 한번 떼시면은 또 안 빌려주시면 되는데 또 안쓰럽다고 또 빌려주시고 막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는데 아이들 굶고 있어서 막 라면 사주고 그냥 나오시고 어머님은 또 어떻게 하다가 진짜 저 중학교 때 막 큰 몇천만 원 목돈을 떼셨는데도 그분을 나중에 찾으셨는데 반지에서 혼자 쓸쓸하게 산다고 더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사는 거를. 네. 그래서 제가 뭐 엄마 사는 거나 걱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평생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자시잖아요. 내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더 희생하시고 더 나눠주시고 뚜벅이님이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부모님을 위하실까? 왜 남들을 위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다 이해되네요. 네, 사연 너무너무 잘 보내셨고요. 이제 네네. 그 부분은 해결되셨잖아요. 아, 너무 해결이 네. 잘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자산적인 부분이나 이 로드맵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뚜벅이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베푸는 마음,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베푸는 마음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가질 수가 없는 것들을 이미 가지셨어요.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네.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마음들을 잃지 마시고 네. 너무 세상에서 가장 큰 소중한 그런 가치를 가지셨으니까 저는 네. 행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진님도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뚜벅이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게 최근 가장 행복감이 오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뚜벅이님. 두 분께서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좀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전화 끊기 전엔 좀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중요한 게 지금 뚜벅이님 가계부 보내주셨죠?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연을 보면서 우리 뚜벅이님 마음 너무 진짜 진정 와닿고 했는데 본인의 그것도 정말 앞으로는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이제 결혼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그쵸?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이제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나도 네, 이제 본인의 이제 노후나 내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더 진심으로 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지출이나 이런 관리를 좀 더 빡세게 하셔야 된다. 쓰고 싶은 거 어느 정도 쓰시는 것 같으세요? 가격으로 봤을 때는. 네. 네, 맞습니다. 네, 여기를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더라도 지출 관리를 좀 하셔야 그래야 이제 뚜벅이님도 이제 다음에 이제 뭐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걸로 또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아드님이 또 열심히 잘 살아가는 모습이 부모님한테 또 그게 얼마나 또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이직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실행을 못하고 있다가 그 월부 강의 듣고 뭔가 삶에 대한 방향성이 되게 많이 잡혔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어떻게 내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뭐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좀 변해가지고 하고 싶은 걸 찾으면서 공부도 새롭게 아예 거의 태어나서 처음 하다시피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복지관에 들어가 취직을 하게 돼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와, 네, 너무 또 대단한 걸 해내셨네요. 이직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분야가 완전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대단하십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엄청 극진하신데 그 부모님께 좀 어떤 아들이 되고 싶으신지 한번 부모님께 영상 편지 마지막으로 남겨보실 수 있을까요? 그냥 진짜 평생 지금까지 저희만 바라보고 평생 고생하시고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사랑을 그냥 너무 좀 보주셔서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앞으로는 이제 부모님 노후를 저한테 주셨던 사랑만큼 저도 더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드리면서 부모님 노후도 약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아들이 되고 싶어요. 너무너무 진짜 장한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렇게 또 나아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뚜벅이님 너무너무 응원 드리고요. 네, 부모님 집까지도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저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사연 접수하는 거, 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월부닷컴 치고 들어가시면요. 월급쟁이 부자들 월부닷컴, 네, 사이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위쪽에 보시면 커뮤니티라는 곳이 있죠. 커뮤니티 누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네, 구의조 월부, 재테크 Q&A 아래쪽에 구의조 월부 사연 신청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그런 정말 고민되는 부분들,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뭐 주변 뭐 재무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루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잘 보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 잠금 장치로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솔직하게 다 이야기 나누셔도 좋습니다.